아나스타샤, 넌 어쩜 그렇게 남편한테 무심하니? 드미트리는 저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너는 일에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구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호화로운 소파에 앉아 비싼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잔소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경멸이 가득했다. 어머니, 드미트리가 사업 때문에 바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로퍼밀로 만만치 않게 바빠요. 서로 이해해야죠. 아나스타샤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물고 회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쩐지 주눅이 들곤 했다. 이해는 무슨? 넌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야. 여자라면 모름지기 남편을처럼 섬기고 집안을 알뜰살뜰 보살펴야지. 드미트리가 오죽 답답하면 밖으로 나돌겠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나스타샤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드미트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그는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를 지녔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다. 아나스타샤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자기 일에 열정적인 거라고요. 열정 좋아하시네. 내 눈엔 그깟 일이 내 아내보다 더 중요하냐? 찌찌,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들을 탓하면서도 은근히 아나스타샤를 비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나스타샤도 힘들어요. 드미트리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돈 잘 버는 변호사 아내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너야말로 정신 차려. 그런 여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야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의 팔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가 드미트리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나스타샤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혼 초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문제였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사사건건 아나스타샤의 삶에 간섭했고 아나스타샤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이만 나가봐야겠어요.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요. 아나스타샤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 그래, 잘 가거라. 돈 버는 게 최고지. 남편은 뒷전이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아나스타샤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가운 모스크바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힘드네. 아나스타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로펌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 변호사인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올가, 나야. 오늘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셨어. 정말 지긋지긋해. 아나스타샤는 하소연하듯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또 그놈의 여자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소리야? 올가는 쾌활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와 달리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 뻔하지 뭐. 드미트리가 사업 때문에 바쁜 건 다 내 탓이래. 내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아나스타샤는 씁쓸하게 웃었. 참, 그 양반도 끈질기시다. 드미트리 사업 자금 누가 댔는데? 너잖아. 그나저나 드미트리는 뭐래? 올가는 궁금하다는 듯 물어. 그냥 내 편 들어주려고는 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 못해. 오늘도 어머니한테 몇 대 쥐어박히더라. 아나스타샤는 한숨을 쉬었. 쯔쯔. 그 녀석도 참. 마마보이 기질은 여전하구나. 너만 고생이 많다야. 올가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해. 그러게 말이야.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나 싶어. 아나스타샤는 자주 섞인 말투.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너희 부부 처음엔 좋았잖아. 드미트리가 너한테 푹 빠져서 쫓아다녔다며? 올가는 아나스타샤를 위로해. 그랬지. 그때는 드미트리가 이렇게 유약한 남자인 줄 몰랐어.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아나스타샤는 씁쓸하게 말. 하긴 결혼 전에는 본 모습을 알기 어렵지.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언제든 상담해줄게. 올가는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 고마워, 올가. 내 말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 아나스타샤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
근데 요즘 드미트리 수상한 거 없어? 예를 들면 씀씀이가 갑자기 커졌다거나 늦게 들어온다거나. 올가는 조심스럽게 물어. 글쎄, 최근에 옷이랑 시계를 새로 샀던데 나한테는 사업이 잘 돼서 샀다고 했어. 아나스타샤는 대수롭지 않게 말해. 그래?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봐. 그 녀석 너 몰래 딴짓하는 거 아니야? 올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나스타샤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아무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올가는 신신당부했. 그럴게. 고마워, 올가. 아나스타샤는 전화를 끊고 로펌 건물로 들어서 그날 저녁 아나스타샤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드미트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저녁은? 드미트리가 무기력한 목소리로 물었. 오는 길에 간단히 먹었어. 당신은 아나스타샤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 나도 그냥 대충 때웠어.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얼굴 보기도 힘드네. 드미트리가 불만 섞인 말투로 말했. 미안해. 중요한 재판이 연달아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옆에 앉으며 말했. 나도 알아. 당신 일 잘하는 거. 근데 나도 좀 챙겨주면 안 돼? 나도 당신 남편이잖아. 드미트리는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 알았어. 이번 주말에는 시간 내볼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를 달래듯 말해. 글쎄. 그냥 당신이랑 편하게 쉬고 싶어.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 그래, 그럼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영화나 볼까?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 좋아. 당신이 해주는 요리 먹고 싶다. 드미트리는 아이처럼 해말.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아이 같았다. 언제쯤 철이 다음 날. 아나스타샤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드미트리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 자기야, 어제는 정말 좋았어. 또 언제 만날까? 발신자는 크세니아라는 낯선이. 아나스타샤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드미트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미트리의 휴대폰을 더 뒤져보았. 크세니아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꽤 많았고 그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 아나스타샤는 머리가 멍해졌다. 드미트리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나스타샤는 혼잣말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까? 드미트리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아나스타샤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랑했지만 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 올가에게 말해야겠어. 아나스타샤는 결심한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 아나스타샤는 서둘러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올가, 나야. 큰일 났어. 드미트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뭐라고? 정말이야? 어떻게 알았는데? 올가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 방금 드미트리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 크세니아라는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아무래도 연인 사이 같아.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세상에, 그 자식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너 지금 당장 그 휴대폰 증거사진 다 찍어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올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게.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정해. 아나스타샤, 내가 도와줄게. 일단 그 자식이랑 당장 얘기하지 말고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올가는 침착하게 말했.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올가.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 힘내, 친구야. 내가 있잖아. 언제든지 전화하고. 올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 아나스타샤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 그날 오후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 몰래 그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예상대로 드미트리는 크세니아라는 여자와 자주 만났고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느라 꽤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 이런 뻔뻔한 놈.
아나스타샤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 그녀는 드미트리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 드미트리가 최근에 미하일이라는 사람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미하일? 이 사람은 또 누구지? 아나스타샤는 의아해했. 그녀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하일이 드미트리의 친구이며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 설마 드미트리가 미하일이랑 동업하는 건가? 근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아나스타샤는 의심이 들기.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미하일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 아나스타샤는 미하일의 사업에 대해 조사하기.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미하일의 사업이 실제로는 부실한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 이런, 드미트리가 사기를 당한 건가? 아나스타샤는 걱정이 앞섰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미하일에게 송금한 돈이 자신과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돈은 아나스타샤가 힘들게 번 돈이었다. 안 되겠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아나스타샤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또 돈 타령이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드미트리 일이에요. 드미트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사실이에요. 제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미트리가 미하일이라는 친구랑 동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투자 사기일지도 몰라요. 아나스타샤는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 사기? 그게 무슨 소리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렸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댁으로 가도 될까요? 아나스타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지금 당장 와라. 이 늙은이를 놀라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아나스타샤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면서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한 아나스타샤는 거실에 앉아있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이브나와 마주했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이브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헬쑥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래서 내 말대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사기까지 당했다는 거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이브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니. 여기 증거들을 보세요.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미하일의 사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보여주었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한참 동안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이건 다 내 탓이다. 네가 내 아들을 잘못 꼬드긴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갑자기 아나스타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때 드미트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멈춰서 드미트리,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드미트리는 창백한 얼굴로 아나스타샤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말해봐. 네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그놈의 사기꾼 친구한테 돈까지 다 날린 거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그게 아니라. 드미트리는 힘없이 변명하려 했다. 됐어. 너한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한심한 놈이 됐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은 드미트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아나스타샤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이혼해.
너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살게 할 수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나스타샤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건... 아나스타샤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드미트리가 괴로운 듯 소리쳤다. 넌 가만히 있어.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에게 화를 냈다. 수습은 무슨 수습?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이혼해.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이혼? 안 돼. 내 아들이 이혼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아나스타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드미트리랑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행복! 행복이 밥 먹여주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버려? 너 같은 게 뭔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나스타샤를 쏘아보며 말했다. 저 같은 게 뭐냐고요? 저 드미트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드미트리는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바람 피우고 사기당하고 그게 다예요? 아나스타샤는 울분을 토해.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너야말로 드미트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버는 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나스타샤의 멱살을 잡으려 했. 엄마 그만해. 드미트리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를 막아섰다. 넌 비켜.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밀치며 소리쳤. 아니야 엄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아나스타샤는 아무 잘못 없어.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으. 뭐라고? 내 잘못?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저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 그래, 그건 내 잘못이. 하지만 그건 다 저 여자가 너를 꼬드겼기 때문이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아나스타샤 탓을 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나스타샤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내가 문제였다고. 내가 바람 피우고 내가 사기를 당한 거. 드미트리는 울먹이며 아니다. 이건 다 저 여자의 음모야. 저 여자가 네 돈을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망가질 리가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현실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드미트리 돈을 노리다니요? 이 집, 이 차,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드미트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나스타샤는 억울해서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 네, 어머니.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예요. 드미트리는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아나스타샤는 담담하게 말했. 그럴 리가 없어. 드미트리가 분명히 자기 돈으로 집을 샀다고 했는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혼란스러워했. 엄마,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 그 집 아나스타샤 돈으로 산 거야. 나한텐 그럴 돈 없었어. 드미트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뭐라고? 이 멍청한 놈아.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 미안해, 엄마. 그냥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드미트리는 울먹이며 말했. 이 바보 같은 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멍청한 거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의 등을 때리며 울부짖었. 엄마, 때리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쳤어. 드미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 그래, 네 잘못이다. 네가 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아나스타샤를 탓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드미트리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지친 목소리로. 뭐라고? 저놈이 뭐가 힘들어? 저놈은 그냥 멍청한 놈이야. 내가 저런 놈을 낳았다니 내 팔자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통곡을. 어머니, 저희니만 가볼게요. 이 집은 제가 산 거니까 어머니랑 드미트리가 나가주세요. 아나스타샤는 차갑게 말해.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안 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스베틀라나
안드레 예브나는 아나스타샤에게 달려들었. 엄마, 그만해. 아나스타샤 말이 맞아. 이 집은 아나스타샤 거야. 우리가 나가야 돼.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 예브나를 붙잡아. 안 돼. 난 아무데도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발버둥을 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죠. 아나스타샤는 애원하듯 말했. 싫어. 난 내 꼴 보기 싫어. 내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데 감히 여기서 나가라 말아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막무가내였.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아나스타샤한테 그러지 마.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를 안고 울었. 이 바보 같은 놈, 넌 아직도 저 여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저 여자는 널 버릴 여자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밀쳐냈. 아니야, 엄마. 아나스타샤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다 망쳤다고. 드미트리는 흐느끼며 말했. 시끄러워. 넌 그냥 저 여자한테 홀린 거야.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놈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의 뺨을 때렸. 엄마.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라 소리쳤. 너도 썩 꺼져. 내 아들 인생에서 꺼지란 말이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나스타샤를 밀치며 소리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아나스타샤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를 진정시키려 했. 큰일? 이미 큰일 났어. 내 아들이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을 망쳤는데 더 이상 무슨 큰일이 나겠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울부짖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망쳤다고. 그러니까 아나스타샤한테 그러지 마.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를 끌어안고 애원했다. 아니야. 이건 다 저 여자의 음모야. 저 여자가 내 돈을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망가질 리가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아나스타샤를 의심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드미트리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 웃기지 마. 네가 사랑한 건 드미트리가 아니라 드미트리의 돈이었겠지. 안 그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비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드미트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잘 가라.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나스타샤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아들을 놓아주세요. 드미트리는 이제 어른이에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아나스타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아나스타샤. 드미트리가 아나스타샤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드미트리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 넌 여기 있어. 저 여자는 널 버렸어.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 제발 놔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돼. 드미트리는 힘없이 말했다. 안 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드미트리. 안 돼. 돌아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불렀지만 드미트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나스타샤는 집에서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나스타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미트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올가 말이 맞았어.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어. 아나스타샤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드미트리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강한 여자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나스타샤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다시 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드미트리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아나스타샤는 마지막으로 드미트리를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 후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이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아나스타샤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 아들을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도 네가 행복할 것 같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악을 썼. 행복은 제가 찾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나스타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결국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이혼을 막지 못했다. 아나스타샤와 드미트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이혼 후 아나스타샤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업무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성공적인 변호사로 성장해 나갔.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와의 이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나스타샤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드미트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위로했지만 드미트리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나스타샤를 잊을 수. 드미트리, 이제 그만 잊어라. 너한테 더 좋은 여자를 찾아줄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달랬.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드미트리는 단호하게 말했. 뭐라고?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화를 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등을 돌렸. 드미트리,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내 엄마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충격을 받았. 알아. 엄마.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드미트리는 힘주어 말했. 뭐라고? 이 녀석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대드는 게 아니야, 엄마.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이제는 엄마도 나를 놓아줘야 할 때야. 드미트리는 차분한. 안 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의 팔을 붙잡고.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돼.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 드미트리! 안 돼! 돌아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를 불렀지만 드미트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 드미트리는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했. 비록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드미트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 그는 가끔 아나스타샤를 생각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 아나스타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었.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와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차츰 자신의 삶을 찾아갔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 드미트리,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동료인 이고르가 드미트리에게 말을 걸었. 좋지. 어디로 갈까? 드미트리는 흔쾌히 대답했. 새로 생긴 바에 가보자. 분위기도 좋고 안주도 맛있다고 하더라. 이고르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그래. 드미트리는 이고르와 함께 바를 향해 걸어갔. 바에 도착한 드미트리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크세니아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크세니아. 드미트리는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 드미트리. 크세니아도 드미트리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드미트리는 어색하게 물었.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왔어. 너는? 크세니아는 덤덤하게 대답했. 나도 동료랑 같이 왔어. 저기 있는 친구야. 드미트리는 이고르를 가리키며 말했. 그렇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크세니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 뭐, 그냥저냥 살고 있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거든. 크세니아는 한숨을 쉬었.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는 궁금해서 물었. 별거 아니야. 그냥 남자 문제로 좀 힘들었어. 크세니아는 애써 밝게 웃었.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드미트리는 진심으로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었어. 크세니아는 고개를 그래도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드미트리는 다시 한번 사과했.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인걸. 크세니아는 쿨하게 말했.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드미트리는 뭐라고? 크세니아는 깜짝 놀라서 드미트리를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너한테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드미트리는 진지하게 말했. 드미트리, 그건 좀. 크세니아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 알아, 네가 나한테 실망 많이 한 거. 그래도 나 정말 변했어.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드미트리는 크세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미트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심이야. 드미트리는 크세니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 드미트리, 나도 너 싫지 않아.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크세니아는 조심스럽게 말했. 그래, 이해해. 네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드미트리는 실망했지만 고마워, 드미트리. 크세니아는 드미트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 저기, 드미트리.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한잔하자. 이고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그래, 그러자. 드미트리는 크세니아와 이고르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 그날 밤, 드미트리는 크세니아와 다시 만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크세니아를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을. 한편 아나스타샤는 성공적인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사건들을 잇따라 승소로 이끌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 아나스타샤, 이번 사건도 정말 대단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로펌 대표인 미하일 세르게이비치가 아나스타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팀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아나스타샤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당신의 역할이 가장 컸어. 당신은 정말 훌륭한 변호사야.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아나스타샤는 수줍게 웃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회식하러 가자. 내가 쏠게.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직원들을 독려했다. 와,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나스타샤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장소로 이동했다. 그녀는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이혼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아나스타샤, 요즘 정말 잘 나가더라. 승소율 100%라며? 동료 변호사인 나탈리아가 아나스타샤에게 말을 걸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아나스타샤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대단해. 이혼 후에도 이렇게 성공하다니. 역시 넌 강한 여자야. 나탈리아는 감탄하며 말했다. 고마워, 나탈리아. 너도 잘하고 있잖아. 곧 나보다 더 유명한 변호사가 될 거야. 아나스타샤는 나탈리아를 격려했다. 하하,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나탈리아는 밝게 웃었다. 아나스타샤는 나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이혼을 통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아나스타샤, 잠깐 얘기 좀 할까? 미하일 세르게이비치가 아나스타샤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아나스타샤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시간 괜찮아?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당신은 정말 유능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야.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기도 하고.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게 무슨... 아나스타샤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당신을 좋아해, 아나스타샤.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잡으며 대표님, 저는... 아나스타샤는 놀라서 말을 알아. 당신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 아나스타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를 빤히 쳐다보았다. 천천히 생각해봐.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 저기, 대표님. 아나스타샤는 어렵게 입을 열었.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를 돌아보았. 저도 대표님께 호감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는 솔직하게 말했. 그래, 이해해. 기다릴게. 당신 마음이 열릴 때까지.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에게 고마움을 표했.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의 고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아나스타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나아가기로 결심했. 몇 달 후 아나스타샤는 여전히 변호사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명성을 쌓아. 그러던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우연히 길에서 드미트리를 만났. 아나스타샤! 드미트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나스타샤를 불렀. 드미트리? 아나스타샤도 드미트리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 잘 지냈어? 드미트리는 어색하게 물었. 잘 지냈어. 너는? 아나스타샤는 덤덤하게 대답했. 나도 잘 지냈어. 너 변호사로 성공했다며? 축하해. 드미트리는 진심으로 고마워.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아나스타샤는 미소를 지었.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잘 됐네. 너한테 잘 어울리는 일 같아. 아나스타샤는 진심으로 말했. 고마워. 너랑 이혼하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드미트리는 씁쓸하게 웃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말했. 알아? 그래도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드미트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 아나스타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미트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네,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고마워, 아나스타샤. 드미트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나스타샤 곁을 떠났.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 잘 가, 드미트리. 너도 행복하길 바라. 아나스타샤는 속으로 중얼거렸. 그녀는 이제 드미트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 이제 나도 행복해질 거야. 아나스타샤는 굳게 다짐했. 그녀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대표님, 저예요. 아나스타샤예요.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나스타샤, 무슨 일이야?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 저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조심스럽게 말했. 뭔데? 말해봐.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궁금한 듯 물었다. 저 대표님과 만나보고 싶어요. 진지하게요. 아나스타샤는 용기를 내어 말했. 정말? 나야 좋지? 언제 만날까?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 내일 저녁 어떠세요? 아나스타샤는 조심스럽게 좋아. 내일 저녁에 보자.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흔쾌히 대답했. 네, 그럼 내일 봬요.
아나스타샤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 다음 날 저녁 아나스타샤와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 아나스타샤,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이상형이야.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 저도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기뻐요. 대표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아나스타샤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잡으며 말했. 저도 대표님과 함께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랑해, 아나스타샤.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에게 저도 사랑해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아나스타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 그날 이후 아나스타샤와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에게 자주 말했. 저도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의 품에 안기며 말했.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 우리 결혼할까? 어느 날 미하일 세르게예비치가 아나스타샤에게 청혼했. 네, 결혼해요.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에게 말했. 나도 그래. 당신은 내 삶의 빛이야.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를 꼭 안아주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사랑해, 여보. 아나스타샤는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에게 나도 사랑해, 당신. 미하일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샤에게 키스했. 그들은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